오늘은 자본주의 독립하기 시리즈 8번째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번 영상은 부동산 이야기도 아닌 자본주의 이야기도 아닌 직장인이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부업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제목에서도 보셨듯이 전자책 부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참고로 저도 약 2년 전 지금처럼 유튜브를 하고 있지 않았을 때 전자책으로 매달 20-30만원씩 자동 수익이 났었고 총 100만원이 넘는 수익이 났습니다. 요즘 자극적인 썸네일에 비해서는 상당히 귀여운 수준인데 그 당시 월급만 받고 있었던 저에겐 완전 신세계였습니다. 특히 한번 올려만 두면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책이 팔리고 자는 동안에 만원, 2만원씩 들어온다는 게 월급과는 완전 다른 느낌이었는데요. 한 달에 몇십만 원이라도 혹은 한 달 점심값이라도 벌어보고자 하는 분들께는 추천드리는 부업입니다. 지금 부업이라고 말은 했지만 전자책을 시작으로 충분히 온라인 사업까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에서는 전자책의 일환 무엇인지부터 전자책의 장점, 전자책 쓰는 방법, 전자책 파는 방법까지 전부 알려드리려고 하니 꼭 다 보시고 한번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자책은 말 그대로 핸드폰이나 컴퓨터 등으로 볼 수 있는 PDF 형태의 디지털 책입니다. 종이책은 실물이 존재하는 반면 전자책은 파일 형태로 실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일반 책도 종이책이 있고 이북이 있고 오디오북이 있죠. 여기서 일반 책은 서점에 있고 출판 등 복잡한 작업을 거치는데 우리가 쓰려고 하는 전자책은 이러한 과정이 모두 생략되고 내가 그냥 글을 쓰고 각종 플랫폼에 올리면 됩니다. 보통 저는 구글 독스라는 워드와 비슷한 기능을 하는 사이트에서 작성하는데요. 구글 독스는 구글 서버에 저장이 되기 때문에 폰으로든 노트북으로든 언제 어디서나 수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구글 독스에서 편하게 글을 쓰고 왼쪽 상단의 파일에서 다운로드를 클릭하고 PDF 문서를 누르시면 PDF 형태로 저장이 되고 전자책이 완성됩니다.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나요? 실제로 해보면 더 별거 없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전자책 주제는 뭘로 정하고 어떻게 쓰고 어디에 팔아야 할지 궁금하실 텐데요. 지금부터 그 궁금증을 하나하나 다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자책만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전자책은 나만의 창작물로 내가 물품을 가져오지 않아도 됩니다. 저도 스마트 스토어를 개설하고 물품을 판매해 봤는데 초보자 입장에서 물품을 구하는 게 가장 어려웠습니다. 위탁 판매를 한다면 다른 셀러들도 똑같은 물품을 팔고 있기 때문에 경쟁력이 없습니다. 유일한 경쟁력은 가격을 낮추는 건데 그렇게 하면 마진이 많이 남지 않죠. 그리고 만약 중국에서 들여온다거나 동대문에서 떼온다면 그만큼 초기 자본이 들어가고 재고도 쌓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게 전자책은 해결이 됩니다. 나만의 창작물이기 때문에 다른 상품과 차별화가 되고 가격 경쟁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컴퓨터와 인터넷만 있으면 돼서 초기 자본도 안 들어가고 디지털 상품이라 재고도 없습니다. 또한 재료도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플랫폼 수수료를 제외한 전부가 순수익인 점 또한 큰 장점입니다. 전자책의 두 번째 장점은 작은 사업을 한 바퀴 돌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살면서 나의 힘으로 뭔가를 판매해 보신 적이 있나요? 내가 상품을 만들고 그 상품을 등록하고 사람들을 모아서 그 사람들이 사게끔 설득하는 한 개의 작은 사이클을 모두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책 판매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이제 부업의 형태가 아닌 사업의 형태로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 또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선정한 주제와 내용을 사람들이 좋아한다면 이제 전자책 판매가 아니라 더 확장해서 다른 교육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겠죠. 사실 전자책만으로 꾸준히 엄청 큰 수익을 얻기는 힘들기 때문에 결국 시장에서 잘 먹히는지 가능성을 보는 측면에서 실험해봐도 좋습니다. 그러면 전자책은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글을 쓰기 전에 어떤 주제를 정해야 할지 고민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내가 잘하는 게 있으면 좋겠지만 딱히 생각이 나지 않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은 내가 꼭 엄청 잘해야 하는 건 아니라는 점만 기억해 주세요. 내가 잘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최근에 관심이 있는 것, 내가 앞으로 잘하고 싶은 것 등을 찾아보면 됩니다. 이래도 모르겠다면 내가 가장 많이 들어간 단톡방은 어떤 주제의 단톡방인지, 내가 가장 많이 가입한 네이버 카페는 어떤 카페인지, 내가 가장 많이 구독한 유튜브 채널은 어떤 채널인지 확인해도 됩니다. 이래도 없다면 크몽이라는 재능 사이트에 들어가 보세요. 여기 보시면 카테고리가 정말 많은데요. 이 모든 게 지식과 서비스를 거래하는 주제들입니다. 이 주제들은 모두 시장성이 있기 때문에 거래가 되므로 이 중 하나를 고르셔도 됩니다. 이렇게 주제를 정했다면 그 다음은 실제로 책을 작성할 차례입니다. 저는 모든 글을 쓸 때 전체적인 큰 틀을 작성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유튜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영상은 먼저 전자책이란 무엇인지부터 전자책의 장점,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시는 전자책 작성하는 방법, 마지막으로 앞으로 나올 전자책을 파는 방법까지 전체적인 큰 틀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인 큰 틀을 잡았다면요. 이 전체적인 큰 틀 안에서 다시 세부적인 목차를 작성합니다. 예를 들어 전자책의 장점에는 두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로 내가 물품을 가져와도 되지 않아도 된다. 두 번째로 작은 사업을 한 바퀴 돌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큰 틀을 잡고 세부적인 목차를 세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세부적인 목차에 맞는 내용만 입히면 완성됩니다. 여기서 팁을 드리자면 내가 타깃으로 하는 고객을 설정해 둡니다. 예를 들면 나의 타겟은 한 달에 30만 원이라도 더 벌고 싶은 전자책을 전혀 모르는 30대 직장인. 이렇게 타겟을 잡는다면 한 달에 30만 원을 벌 수 있는 방법과 전자책의 기초에 대한 내용부터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자책이 완성되었다면 어디에 팔아야 할까요? 언제나 가장 어려운 건 모객을 하고 판매를 하는 겁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전자책을 판매하는 플랫폼 3가지를 말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크몬과 타릭이라는 재능 플랫폼에 등록해서 팔 수 있습니다. 처음 들어본 분들도 있고 익숙한 분들도 있을 건데요. 크몽은 디자인 의뢰, 홈페이지 의뢰, 각종 마케팅 등 서비스를 주로 판매하는 사이트이고 타링은 디자인, 외국어, 재테크 등 여러가지 재능을 배우는 사이트입니다. 각종 재능을 거래하는 사이트다 보니 나의 경험과 노하우를 녹인 전자책 거래도 상당히 많이 일어나며 처음 전자책을 판매하기에는 가장 접근하기 쉬운 사이트입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소비자가 아닌 판매자로 가입을 한 후에 내가 쓴 전자책을 등록하면 됩니다. 이 과정에서 가격, 제목, 썸네일, 상세 페이지 등의 작업은 해야겠죠. 전자책을 판매하는 두 번째 플랫폼은 와디즈와 텀블벅과 같은 펀딩 사이트가 있습니다. 와디즈는 TV 광고도 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간단하게 판매자는 펀딩 사이트에 내 상품을 가장 먼저 출시하고 구매자는 처음으로 출시된 상품을 구매하는 대신 여러 혜택을 얻는 플랫폼을 말합니다. 다만 다른 사이트와 차이가 있다면 상품을 바로 주지 않고 펀딩 금액이 일정 목표 이상 모였을 때 펀딩 개시 일자에 맞춰서 상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펀딩 사이트에 요즘은 강의나 전자책도 많이 올라오고 있고 크몽이나 타링보다는 경쟁이 더 약해서 판매하기에 더 좋습니다. 경쟁이 약하다 보니 평균 단가 또한 더 높은 점도 장점입니다. 다만 와디즈의 경우 전자책 등록하는 과정이 조금 더 까다로운 단점이 있습니다. 전자책 판매하는 마지막 세 번째 플랫폼은 개인 SNS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SNS는 블로그, 유튜브, 인스타가 대표적입니다. 이런 SNS에는 이미 내 컨텐츠를 소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구매 전환율은 가장 높지만 문제는 SNS를 키우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판매하는 방식은 네이버 폼이나 구글 폼 등을 이용해서 입금을 받고 전자책을 직접 넘겨주는 방식이 있습니다. 혹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연동해서 결제한 분들께 따로 전자책을 주는 방식도 있습니다. 이제 전자책을 작성하는 방법부터 등록하는 방법까지 알았습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전자책을 잘 파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여기서는 크게 두 가지의 핵심만 기억하면 됩니다. 첫 번째는 마케팅이고 두 번째는 전환입니다. 마케팅은 각종 유료 광고를 통해서도 할 수 있고 유료 광고에는 페이스북, 인스타 광고, 네이버 키워드 광고, 구글 광고 등이 있습니다. 이런 광고는 초보자가 바로 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저는 이보다는 무료로 하면서도 가장 효과가 좋은 광고를 추천드립니다. 그 방법은 전자책 판매하는 플랫폼 세 번째로 나온 SNS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시간이 조금 걸릴 수는 있지만 나만의 SNS를 키워서 전자책을 홍보하는 방식이 가장 좋습니다. 저도 실제로 블로그 이웃수 1000명이 안 될 때 블로그를 통해서 한 달에 2-30만 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보통 저는 포스팅을 할 때 가장 밑에 전자책 홍보 링크를 걸어두었고요. 제 글을 좋게 봐주신 분들이 구매를 해주셨습니다. 전자책을 잘 파는 두 번째 방법은 전환입니다. 아무리 마케팅을 잘해서 유입이 많아도 구매까지 이어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매 전환을 꼭 신경 써야 하는데요. 이 전환의 각 요소는 크게 제목과 썸네일, 상세 페이지, 후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뭔가를 구매하려고 할 때 제목과 썸네일에 끌려서 클릭을 하고 상세 페이지와 후기를 읽어보고 구매를 하지 않나요? 전자책도 똑같습니다. 제목과 썸네일은 약간 자극적이게 하고 상세 페이지는 사람들이 구매를 망설이는 이유를 하나씩 제거해주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상품이 정말 괜찮은지 의심을 없애고 사회적인 증거를 얻기 위해서 후기가 좋아야 합니다. 이렇게 전자책을 잘 팔기 위해서는 마케팅을 통한 유입이 되어야 하고 구매까지 전환되게끔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자세히 설명하면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을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은 꼭 눌러주시고요. 이제 곧 평범한 직장인이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5단계 이론 전자책도 무료로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은 부동산 위주의 채널에서 조금 뜬금없이 전자책에 대한 내용을 다뤄봤습니다. 부업을 생각하신 분들은 꼭 전자책에 한번 도전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부동산뿐만 아니라 경제적 자유를 이루기 위한 다양한 주제도 업로드하려고 합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